있어도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그 수많은 군비를 쓰는 겁니다. 침략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침략하는 걸 대비하는 것이 안보 아닙니까? 그게 군대 아니고 그게 미사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타결 안 한다고만 우기면 말이죠.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수 치다 그냥 오 할 겁니까? 만약에요, 타결이 된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좌파가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약하거든요. 촛불에 약하거든요. 우리 가슴에 약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유행에 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랑물 들으면 나도 노랑물 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인 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입니다. 왜 그러냐? 당장 한인 사회에서 분열될 겁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좌파들이 막 나올 겁니다. 지금 저는 교포신문 보면 말이죠, 북미회담이라고 그러죠. 북미회담. 왜 북미회담이라고 그러죠? 미북회담이죠. 그 작은 건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노동신문이요, 그 사람들이 한 조미회담을 미조회담이라고 그러면요, 그 기자 당장 청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기자가 그 사람 북남회담이라고 하는데 남북회담이라고 하면 그 사람 숙청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한 신문들은요, 아직까지도 북남회담이라고는 안 그래요. 남북회담이라고 그러지. 왜? 남한이 먼저니까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북남회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언론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는 상대를 예우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너그러운 또 좌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교포신문들만 북미회담이에요? 이걸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 참 그 기자 문제가 있고, 알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더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해서 워싱턴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려 보세요. 당장 신문에 조미 국교 정상화 환영 나올 겁니다. 광고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또 조선 모국방문단 모집 광고 나올 겁니다. 김정은 지도자 환영 어쩌 그런 것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수나 언론인이나 예술가나 또 똑똑한 2세들 북한에서 막 줄어들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북한은요, 미국의 브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브레인.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교수나 언론인이나 2세들, 예술가들 북한이 막 접촉하죠. 이게 새로운 조선 우리 조국이니까 즉 방문해봐라. 극진한 대접하죠. 그렇게 합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인사회에서 평통위원도 해보고 싶고 평통회장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조평통 만들 겁니다. 조평통. 그 사람 조평통. 조국평화통, 조평통. 우리의 평화통일 정상 조국평화, 조평통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조평통도 막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못 든 사람들, 야 뭐 거기만 있냐? 여기도 있는데. 뭐 한국에 가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 뭐 돈도 비례제 대표 한번 하려고 뭐 돈 싸들고 간 사람도 있고, 뭐 지방자치제 뭐 하는 사람. 북한 가면은 대접받으면서 그냥 뭐 한번 뭐 자문도 하고 뭐 하죠. 자리가 비었는데요. 또 비즈니스맨들, 북한에 또
뭐 투자하면 뭐 있을까 하고. 한때 중국 하니까 중국 얼마나 바람 불었어. 북한에도 또 우리 동포들 투자로 환영합니다 그러고 또 그러면 비즈니스맨들 많이 또 갈 겁니다. 그러면요 한인사의 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대신에 조선학교가 생길 겁니다. 한국 한글학교 대신에 조선인민학교가 또 생깁니다. 한인회 대신에 조총련이 생길 겁니다. 일본의 조총련. 그게 순서예요. 이미 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인 사이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 안쪽이 반쪽 분열. 여기 동성연애를 찬성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동성연애 비판하면 인권 반대자로 큰 아직 몰래 봤거든요. TV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여전히 동성연애 반대하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요, 미국 연방대에서 게이 메리지를 합법화시키기 전까지는 레즈비언들이 당당히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게이도 합법화, 메리지도 합법화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다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인사회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수결하면요, 그게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난 좌파 아니야, 난 진보야, 나는 좌파 아니야. 그러다가 지금은 그 다음번엔 당당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고요. 그게 기회주의자고요. 그게 물결이에요. 역사의 물결입니다.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요, 한인사회가 둘로 분열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미국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인간의 행복을 믿는 그 자유민주주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래도 훨씬 우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당에 또 좌파가 집권해서 연방제 통일을 가가지고 정말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집단주의 흉내를 낼 때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좀 비슷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한인사의 축은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한인사회가 분열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세력이 더 강하지만 만약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면요 지금의 소수 중에 소수라고 믿던 이 세력이 압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그걸 지키기 위해.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 아니면 또 그 대신 규제를 어느 정도 풀겠다, 70%에서 80%에서 70%, 60% 내리겠다, 어쨌든 간에 또 서로 실수를 써가서 합의를 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폭풍이 불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사실 할 게 없어요. 근데
가장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편지 쓰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박근혜 석방운동 플러스 그거와 별도로 또 다른 편지를 써야 됩니다. 같이 중복시키면 포커스가 딴 데로 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이 완전 핵포기할 때까지는 부디 핵 타결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수천 통, 한 10,000통만 들어가면요. 한 10,000통만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 또 다른 내용은 이왕 핵을 타결하시려면은 요즘에 대통령이 재선되셔서 트럼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표 찍어드리겠으니까 대통령이 재선되셔가지고 한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들어오면 그때 타결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도 써야죠. 천평이 똑같은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은 조금 다른 편지 써야죠. 트럼프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들한테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아직 트럼프가 지금 미흡한 상태에서 자꾸 핵을 타결할지 모르니까 정말 이건 막아달라.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써야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트럼프한테 잘 충고해서 핵을 지금 타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보수 정권이 한국에서 들어서거든 하게 하자. 민주당한테 그런 편지 쓰면 안 되죠. 민주당. 그러니까 편지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정말 핵이 협정이 타결되고 한국에서 다시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국을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진 조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조국이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자유의 영혼은 조국을 떠납니다. 자유의 영혼이 조국을 떠나면은 거기는 집단주의의 박수와 함성과 촛불만 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 치면 나도 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환호하면 나도 환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울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촛불을 들면 나도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집단주의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는 반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단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국은 있으나 조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돌아갈 고향은 옆에 보이는데 내가 그린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향민 망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의 조국 한국이 있고,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가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아들 딸들을 길러주고 우리 아들 딸들을 공부시켜주고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갈 이 아버지 나라의 미국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국 누구를 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어머니 조국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건 이미 어머니 조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어머니 조국의 비통과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건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합방됐을 때 여기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36년 동안 우리의 선배 이민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울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국이 땅은 거기 있지만 그게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조국이 아니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가슴을 치면서 잃어버린 조국을 향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 딸들은 어차피 없는 조국보다 나으니까 그런 조국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간 다음에 우리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국을 잃어버린다면 조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들은 옛날에 저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는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더라. 그것을 역사에서 배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을 그렇게 대한제국이 간판을 내린 1910년이 우리는 대한제국을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끔찍한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6.25 전쟁을 겪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30년 전에 학생운동 좌파들이 오늘의 청와대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역사에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막강했던 장개석도 물통장한테 쳤어요. 원래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투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좌파의 투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하늘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떠나온 조국이지만 조국을 향해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이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지에 넣지 못했는데